오늘은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상당수의 글들이 이게 과연 배점이 몇 점이냐, 1분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다 시키는 거다, 별 의미 없다, 온갖 설이 난무해요.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1분 자기소개가 배점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평가를 아예 안 한다고. 그러면 준비 안 하실 거예요. 자, 1분간 자기소개 해보세요. 저는 준비 안 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어차피 배점 없는 거 다 알고 왔어요. 이럴 거예요. 애초에 면접에서 어떤 질문은 배점이 없다, 어떤 건 평가를 안 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면접이라는 것이 무슨 1번 질문은 3점, 2번 질문은 4점, 3번 질문은 난이도가 있으니까 6점, 마지막 질문은 패자 부활전, 보너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평가를 한 해 만에 이런 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각 평가 영역을 정해놓고 평가 영역별로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가고 싶어하는 어떤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람 하나에 각 면접관 평가가 하나밖에 없어요. A, B, C 셋 중 하나 매기고 끝납니다. 이 사람은 A다,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 C다, 이렇게 주고 땡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질문별로 점수 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각 면접자가 받는 질문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다른데 무슨 수로 질문별 배점을 주겠어요? 이 질문은 배점이 없네, 저 질문은 배점이 높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아니 세상에 누가 저렇게 생각을 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보고 하는 얘기예요. 면접에서는 좀 더 임팩트 있는 질문은 있어요. 모든 지원자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라든지, 회사가 해외 진출 구상을 하고 있거나 신사업을 고민 중인데 그에 대해서 지원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원자별로 확실하게 비교가 됩니다. 면접관들도 다른 질문에 비해서 주의 깊게 듣는 질문이 있죠. 특히 이런 질문에서 신선한 뷰를 보여줄 수 있으면 확실히 이목을 집중시키게 돼요. 이런 걸 두고 배점이 높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러면 배점이 낮은 질문이라는 것이 있느냐? 기업별로 다들 이런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씩은 전해져요. 실무 면접, 토론 면접, 임원 면접을 하는데 임원 면접에서 B토를 하나라도 받은 사람은 절대 합격을 안 시킨다, 이런. 확인될 수는 없는 사실이지만 또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임원 면접에서 이 질문은 배점이 몇 점이냐 고민이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분 자기소개가 당락을 결정하느냐? Yes and No죠. 꼭 참고 끝까지 읽고 듣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첫 마디만 듣고 이놈은 볼장 다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때요? 배점도 낮다는데 그냥 대충 준비 안 하고 도박을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죠. 도박하실 게 아니면 고민이 필요 없잖아요. 배점이 높은지 낮은지. MBA에서는 자기소개를 1분, 2분, 3분 버전 다 따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준비해두게 해요. 면접장에서만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네트워킹 행사나 커피 브레이크를 하다가도 리크루터가 물어볼 수 있어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기소개는. 자기소개는 당연한 말이지만 우선 자기 첫인상을 형성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짧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고 효율적인 길입니다. 제가 늘 자소서에서 첫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죠. 첫 문장이 안 좋으면 그 뒤로는 읽지도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1분 자기소개는 자소서의 첫 문장 같은 역할을 일부 담당해요. 면접에서. 이 면접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이 1분 안에 대부분 세팅이 됩니다. 또한 1분 자기소개는 면접관들에게 다음 질문의 실마리가 됩니다. 면접자들이 무슨 질문을 받게 될지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면접관들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요. 정해진 질문을 몇 가지 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서로 고통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면접에서 다음 질문의 소재로 쓰이게 됩니다. 면접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신입인지, 경력인지, 면접 시간이 얼마짜리인지, 직급은 뭐로 가게 되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아침에 뭐 타고 왔어요? 이런 단순한 질문 말고는 정식 질문은 기껏해야 67개, 많아야 10개 될까요? 그 7개의 질문 중에 내가 완벽하게 준비한 질문 2개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소개에서 파생되는 질문, 면접 전체의 난이도를 상당히 낮춰주겠죠. 자, 그렇다면 무슨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채워 넣어야 되느냐? 우선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뭐뭐뭐 넣어라, 비율을 20, 50, 30으로 가져가라, 이딴 식의 짜여진 템플릿 구성을 권하는 자료들이 종종 있던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안에 갇혀버리게 돼요. 어떤 사람은 경력의 장점이 많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얻은 레슨에 장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용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포장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고 어떤 사람은 반전이 있고 그런데 그걸 토플 답변 마냥 짜여진 틀에 단어만 바꿔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득보다는 실이 너무 많죠. 왕도가 없는 곳에서 왕도를 찾으면 마주치는 것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무슨 내용을 넣을지는 자유예요. 1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2분짜리를 만나도 똑같아요. 짧아요. 무슨 논리적 흐름을 구성하고 스토리텔링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오픈된 자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 내 자신의 강점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남과 다른 점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면접관들한테. 내가 받고 싶은 질문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는 질문, 꼭 말하고 싶은 질문. 경력이 화려하다?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남보다 도전을 즐겼다?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행을 많이 했다?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돼요. 저는 예전 자기소개 버전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여행자로 정의합니다. 여행을 통해 저는 세상을 향해 오픈된 사람으로 완성되어 왔습니다. 저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것은 저에게는 큰 즐거움임과 동시에 강의였고 또 훈련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제 자신을 이 다음에 뭐든지 올 수 있죠.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 나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나는 해결사다. 나는 이노베이터다. 저는 지금도 한 4가지 정도는 줄줄줄 할 수 있어요. 2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꼭 나는 뭡니다. 이렇게 시작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는 방법, 남과 다른 특이한 경험이나 사건이나 관심에서 얻은 가르침, 특히 전공에 맞는 분야를 지원할 때는 내가 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어떻게 남들보다 더 준비해 왔는지, 자기 성격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자기 장점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멘사 회원이다. 그걸 꼭 말하고 싶다. 그러면 내용에 인류 최고 등급의 지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소회와 그게 어떻게 업무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재수없지 않은 방법으로 말해야죠. 누군가가 던져주는 형식에 매이지 마세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도 꼭 넣어야 하는 요소도 없어요. 물론 회사에서 어떤 걸 넣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정리해드리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받고 싶은 질문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단, 남과 달라야 돼요. 네이버에 1분 자기소개 검색하면 나오는 첫 자기소개에 이름만 바꿔서 하지 마세요. 왜냐? 당신 앞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앞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당신은 엄청나게 고민해서 쓴 자기소개일지 모르지만 당신 앞에 있는 면접관은 그거랑 똑같은 문장을 오늘 38번째 듣고 있어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1분, 2분, 스토리 하나가 절대로 다 안 나오는 시간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대개는. 자신감을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 없는데 라면 잘 끓이는 것뿐이다. 그걸로 자기소개 하세요. 왜 못합니까? 단, 제가 성장과정 편에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잊지 마세요. 당신의 1분 자기소개는 반드시 업무와 연관이 되어야 해요. 그냥 자기 자랑 좀 하고 마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 너무 긴장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끝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라면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나는 라면 하나는 기막히게 잘 끓인다는 소리를 평생 들어왔다. 그 누구라도 내 라면을 먹으면 거품 물고 기절했다. 여기서 라면 얘기만 계속하면 안 되겠죠. 떨어지겠죠. 그 차이점이 뭔지 생각해 봤다. 무엇이 내 라면을 다른 사람들의 라면과 다르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았다. 그 해답은 그건 직접 찾으셔야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분석력이다. 사람들이 내 라면을 먹고 피드백을 줄 때마다 그 반응을 수집해서 분석했더라. 계속 개선되어 어느새 나는 최고의 라면을 끓이는 사람이 됐다. 또는 기본에 충실한 철저함이다. 라면 봉지가 지키라는 요소를 다 지키고 있었더니 절로 맛있는 라면이 되더라. 또는 영업력이다. 사실은 맛있지 않은데 먹기 전에 입으로 약 팔고 앞에서 내가 너무 막 맛있게 먹었더니 사람들이 막 나랑 먹으면 뭔가 더럽게 맛있다 이렇게 느끼더라. 그리고 나서 뭔가 프로페셔널한 결론이나 포부를 던져주는 거죠. 어때요? 예시를 들려고 괴상한 주제로 막 써본 거지만 어쨌든 자기소개가 하나 나오잖아요. 라면으로도 얼마든지 자기소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라면보다 더 좋은 소재면 어떻겠어요?
취업의 칼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으면 도움이 됐다면 취업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